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전하는 채널 이슈펍입니다.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약 556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슈퍼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을 빚을 내서 마련합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려 지난해 74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에는 94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에는 국가채무는 107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당시 국가채무는 660조 원으로 임기 5년 새의 국채는 410조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재정이 역할을 할 때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약 9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낼 예정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8%였으나 3차 추경을 거치면서 43.5%까지 상승했고 내년에는 46.7%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까지 46%를 넘어가면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이들과 달리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복지 수준을 높여가려면 보편적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직접적인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국가채무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재정 준칙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정부는 준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일자리 등 소모적인 부문에 돈을 쏟을 게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돈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이슈펍이었습니다.